요번에는 조금 그런 위문이 일어났어요. 어떤 위문이냐면, 이제 우리의 경험 상태는 이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근데 현상을 보면, 어, 미국에서도 뭔가 현상이 벌어지고, 처음은 우주에서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간도 시간도 없다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해서 과거,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벌어진 현상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 현상이 실제로 경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게 조건이 되면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다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렇게 됐던 그것이 또 현상학적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조건이 되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조건이 되면 여기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알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그게 이제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 예. 그래서 물어보지 그랬어요. 아, 그분은 절대 모르죠. 그런 거는. 음, 봐요. 조금 전에 그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봐요. 항상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생각으로 알죠.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의 진실. 과거라고 하는 것의 진실. 과거는. 가령 사실, 실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의 진실, 사실, 실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순간인데 어떻게 알아? 또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로서 아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 보임과 같은 그러한 보임이었고, 내일도 보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보임과 같은 그러한 보임일 테니까. 그쵸. 가령 내용은 달라지겠지. 네. 오늘은 저 막걸리가 보이고, 내일은 저 막걸리가 없으면은 다른 게 보이고, 보이는 내용은 달라도, 보임이라는 경험은 과거에 다른 게 보이더라도 다른 그 보임이라는 경험은 지금 이 순간의 보임이라는 경험과 같은 이치겠죠. 가령 내일 보임이라는 경험도 오늘 보임이라는 경험과 같은 이치겠죠. 그러면 과거의 그런 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 또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의 사실, 진실이라는 것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이해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 사실이 뭔가라는 이해로서 그람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람이 분명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되질 않았겠죠. 어떤 문제요? 아니 과거가 뭐 사실이었더니 뭐 진실이었더니 이런 문제가 그때는 그러함이 이해도 안 됐었고 가령 관심도 아니었었고 응? 그러했었겠죠.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아직 오지 않은 거야. 근데 미래를 걱정하잖아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또는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래를 걱정하거나 기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뭔가 미래라는 것이 어떠함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어떻게 해? 과거가 어떠함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함인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과거에 그러함이 어떠함인가가 분명하게 될 거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떠함인가 이게 분명해야 그러함이 자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 미래는 그런데 이제 공간이라는 저희 관념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뭔가 현상학적으로 뭔가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하시듯이 공간도 관념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이 되어지면은 그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면 그럴 수 있음인가 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어나긴 하는데 저 그래서 예, 뭐예요? 예. 지금 공간이라는 경우 공간은 어떻게 경험되나요? 우리는 경험이 경험으로 알죠. 네, 경험으로 알지. 만약에 보이지 않다고 한다면 보임도 없고 들림도 없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할 수 없죠. 어.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예. 지금 이 공간이 이러니 예. 시간이 이러니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이 경험 어떻게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돼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돼요? 경험이 그건 경험이 안 되죠. 시간 공간은. 그러니까 예.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보임에 있나요? 들림에 있나요? 느껴짐에 있나요? 냄새 맡아짐에 있나요? 맛보이짐에 있나요? 알아짐에 있나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생각 내용에 있는데. 생각 내용에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음. 미국에서 천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음. 똑같은 뭐 시간이랑 그냥 시간도 없겠지만 지금 뭐 저희가 간접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똑같은 그 시간에 미국 시각에 똑같은 거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잖아요. 거기서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진실은 여기서 알아지는 이 육감으로 알아지는 일어난 뿐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저희가 뭐가 일어나는 현상학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그건 되는지. 몰라도 예. 그냥 이러함이겠지. 그러함이겠죠. 실상은 다. 그래. 예. 이러함이겠지. 예. 그러면 음. 그 실상이 일어나는 뭔가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알아짐과 여기서 일어나는 알아짐이 뭔가 공간이 없으니까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런? 자, 지금 우정님은 예. 온통 생각 내용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그러니까 그런 알아짐은 제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은 천상적으로는 다 다른 거고 이제 실상은 그 알아짐은 거기나 여기나 뭐 우주 어디에 있던 간에 동일할 텐데 근데 현상적으로는 이제 다르니까 그 다름은 그럼 이치가 어떻게 돼서 거기서는 뭐 그러면은 이게 뭐 똑같은 알아짐인데 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는. 예. 자, 지금 이렇게 보임이 뭐예요? 자, 이제 뭐 미국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예. 자, 지금 여기가 이 방 안, 이 방이라는 공간, 네. 공간과 지금 저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 네. 째깍째깍. 벌써 우리가 무드님이 사온 걸 먹고 벌써 한 30분 지났나? 30분 시침이 분침이 조기에서 조만큼, 시침은 조기에서 조만큼 이렇게 바뀌었잖아. 자, 저 시간과 공간 그잖아. 그렇죠. 어디에 가도 이거잖아. 그렇죠. 어디에 가도 이런 시간 공간이잖아. 아, 그러함이구나. 응? 아, 그게 응? 그렇죠. 그래. 예. 미국을 가나 영국을 가나 어디든 이러함인 거잖아. 누구에게나 지금 보이는 내용 우리는 요 방 안에 요 있으니까 이래. 어떤 사람은 서울의 길거리에 종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겠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느껴지는 또는 뭐 이렇다라고 하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종로 상가에서 그럴 거고 뉴욕에서 그럴 거고 영국에서 그럴 거고 그람인 거잖아. 예, 그러함, 예, 맞아요. 이제 좀 그런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은, 도사님이 이제 예전에 제가 질문 드렸었던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작용이라는 게, 하나의 작용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럼 지금 뭐 여기서 일어나면 저 종로에서는 안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안 일어나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음. 공간은 없잖아요. 음? 공간이 없잖아요. 저, 예. 그래서 예, 그 공간이 없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게 동시다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인가라는 또 의문이 생겼어요. 예, 예. 우리 일어남이 뭐지? 이제 또 일어남이 뭐지? 응? 일어남이 봐. 소리의 일어남이지. 그냥 알아짐이죠. 예. 또 들림의 일어남이지.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지. 그 생각의 일어남이지. 예. 자, 이런 일어남이야. 이런 일어남이야. 아, 연기. 아, 자, 뭐 그것을 연기라 하든 뭐라고 하든 예, 일어남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전부. 예. 응? 일어남이야. 예.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어남들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필요한 건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이야. 그렇죠. 생각 속에 있지. 생각은 공간이라는 것이 알겠는데, 만약에 공간이 우리한테 경험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험이 안 공간이라는 되는데, 경험은 없어. 그럼 공간이라는 말은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 요런가? 지금 우리 경험에는 네. 어때? 그 이렇게 감각밖에 느껴집니까? 없죠. 예. 요 망막에 이게 이 어떤 그런 거고 귀에 그런 거야. 네. 그러면 이렇다는 것은 해석이야. 생각이야. 그렇죠. 응? 실제 경험이 아니야. 응? 그런데 어떤 거는 실제 요 경험을 생각하고 어떤 거는 생각 내용을 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지금 무성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성님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은 짬뽕이 돼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인데, 제가 이제 알아지기로도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 알아지고, 그렇지, 그런 게 경험되는진 않아.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뭔가가 일어난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생각 내용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돌아갈 때는 한 번에 한 가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알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저렇게 늘어날 수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발로 이렇게 돼갖고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다발로 딱 돼갖고서는 이런 모든 현상이 그러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 내용이 일어나는데, 근데 다발로 일어나는데 공간이 없는데 다발? 공간이 예. 공간이니 공간이 아니니 공간이 있니 없니라고 하는 네. 또 그 말에 매여서 그런 거야.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무등님은 네. 그러면 공간이 없는데 저 나무가 이런 곳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없다라는 것이 아예 없는이라고 또 생각을 해. 근데 동시다발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다발이라는 것은 뭐야? 네. 봐봐, 우리는 지금 분명히 그 사띠도 뭔가 들림이 있을 거고 느끼짐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하여튼 여기에서 비가 내린다든가 뭔가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 예. 자, 그게 가령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는 그게 없고 이런 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식이 들림이 있으면은 저것이 그때는 없고 아니죠. 들림이 없을 때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함을 동시다발이라고 한다. 그래. 아.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아. 내 인식에 한정시켜서 내 인식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맞지. 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아. 생각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은 조금 제가 조금 뭔가가 그러면은 제가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그런 공간이랑 시간이란 이런 게 아직도 관념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네요. 그러함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이 나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런 궁금증이 일어난 거고, 사실은 그게 전에는 그런 궁금증이 한 번도 안 일어나다가 이번에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뭐 머리를 돌리지 않고 계속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 해서 왜냐면 요번에 좀 확실하게 좀 뭐 자명하게 알아진 거는 이게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 진짜 나는구나. 왜냐면 뭐 이게 감각적으로 음, 편한 상태가 되면 제일 큰 뭐 크고 작은 것도 없겠지만 천상적으로 제일 큰 게 생각 내용 같아요. 그래서 생각 내용이 계속 알아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고통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쪽에 가면서 나머지 그런 감각도 똑같이 있는데 만약에 평정이 되면 동일하게 다 빼지 않고 알아질 텐데 거기에 빠지니까 이게 뭔가가 줄어든다는 느낌 그런 좀 생각 내용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 요번에 하여튼 자면 좀 확실하게 알아낸 거는 생각 내용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 생각 내용도 이 감각이랑 다를 게 없고 그 일어남이 알아질 그뿐이지 그게 사실이 이제 항상 그거는 들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요번에 더 그게 조금 확실해졌다. 그게 왜냐하면 오만 가지 잡생각이 그러니까 전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잡생각이 끊이지 않게 계속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각이 안 알아지니까 여기에 내가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게 이러함은 여기서 통증이 알아질 때 그러함이랑 같은 거구나. 그래서 뭐 다시 숨으로 돌아와서 다시 뭐 감각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거를 조금 몇 번 반복한 그런 경험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생각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의 일어남에 대해서 전에는 좀 그런 분명히 없었다 하면 요번에는 약간 그런 이러함을 이제 소위 말하는 위라고 하나보다 그 전에는 위라는 것이 되게 불분명하게 와닿는데 왜냐면 생각의 일어남이 어떤 건지 잘 그런 게 뭐 알아진다고 하는데 뭐 내가 없다는데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조금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조금 경험을 통해서 아 그런 게 없음이구나라는 그런 조금 음, 경험 생각 내용 뭐 이런 게 조금 알아졌죠 요번에. 네. 뭐랄까 이 왜 감각이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에 또 고엔카가 왜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이야기하는가. 고엔카의 수행의 핵심은 고엔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 awareness and equanimity야. 그것은 awareness를 뭐라고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어. equanimity를 뭐라고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어. 한글로 할 때는. 평정심, 그러면 알아차림. 평정, 알아차림. 네. 알아차림과 평정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고엔카지의 나는 이제 고엔카지가 이 영어로 법문을 했죠. 네. 고엔카지는 그러니까 이 미얀마 현지인이나 그렇지 않고 고엔카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고엔카지의 이 법문은 직접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고엔카지의 법문을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아마 고엔카지가 틀어줄 때 고엔카지가 옛날에는 영어로 한 법문을 고엔카지 음성으로 틀어줬죠. 아니에요. 영어로 지금도 하고 밑에 자막으로. 영어로. 예, 그러니까 영어로. 그 음성은 고엔카지 음성이지. 예. 응? 예. 그러니까 누가 가령 더빙하는 게 아니라 더빙한 게 아니에요. 고엔카지의 음성이죠. 예. 그래. 그러니까 고엔카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영어에 전체적으로 나는 이제 고엔카지 법문을 영어로 제일 처음에 접했으니까 이 고엔카지 법문은 가령 그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퀴에 그러니까 수레의 두 축으로 이야기를 해요. 수레는 두 바퀴가 한 바퀴로 될 수가 없다. 두 바퀴가 돼야 수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수레로 할 때는 반드시 요 두 가지 요소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뭐냐면은 awareness and equanimity야. 그러니까 고엔카의 법문의 핵심은
awareness and equanimity야. 자, awareness를 아마 알아차림으로 번역한 것 같고, equanimity를 평정심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지금 한글로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래서 awareness and equanimity, 이게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거는 하나로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 수레가 한 바퀴를 빼고 바퀴 하나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있어야 수레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야.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같이, 수레는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고행카지가 이 awareness and equanimity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수행의 핵심,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는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awareness and equanimity. awareness가 뭐냐?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알아짐을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awareness를 감각이라는 거예요. awareness를 우리 경험 실제로 볼 때, 경험 실제, 저희, 막 경험 실상, 경험 실제, 경험 사실로 볼 때 그게 감각이야. awareness가. 그러니까 awareness와 감각은 다른 말이 아니야. 근데 네, 이제 거사님 말씀 그러한데 그러면은 외단화는 감각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확실하게. 아니지. 예, 확실하게 아니거든요. 아니지. 근데 외단화를 센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봐요. 이제 이 센스, 센세이션, 센스는 뭐야? 센스를 한번 봐봐. 우리가 저기 이 센스드이라는 것이 있잖아. 센스드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가면 센스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불이 탁 켜지다가 사람이 사라지면 불이 꺼지지. 그러면 센스등이란 실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알아차려가지고 불을 켜고 사람이 사라지면은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불을 끄나? 감지가 어떻게 돼요? 저 센스 등의 센싱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적외선 쏘고 있다가 뭐가 자, 촉이 되면 반사돼서 다시 자, 가만히 봐. 우리 지금 수도의 바이메탈을 요즘 골치 아픈 바이메탈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거죠? 저는 압이 차 있다가 우리가 여기 물을 딱 틀면 압이 떨어지면 그게 톡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압이 떨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유지다가 어떤 것이 딱 그런 상태가 되지면 그것이 딱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지. 누군가가 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내가 이걸 떼나 또는 붙이나. 물이 알아차려서 뗍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그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그 바이메탈은 그러지. 그걸 바이메탈은 그러나? 쟤는 바이메탈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 압력 차에서 압력 스프링이 스위치. 버티고 있다가 스프링이 툭 올라가. 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응? 그렇죠. 거기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형상이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일 또한 뭔가 감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일어남이야. 어떤 주체가 뭔가를 알아차려 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함이 아니라는 거야. 또는 어떻게 하지 않음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다 또는 알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awareness 또는 감각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센세이션이랑 어웨이너스가 같은 말이라 그러면 자, 그런데 그까지는 외단화 파소라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는 물론 얘기 안 파소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파소는 다음이거든요. 이게 다음 있은 후에 예. 파소를 다음이라 그런다면 이제 예. 촉이라고 번역하는 건데 그 다음이 있은 후에 이게 그
그 다음이 있은 후에 이게 알아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해석 나름인데 그 다음이 어웨니스다 하는데 그것도 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 사실 다음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거지. 사실은 다음이라는 것은 없어. 다음은 없죠. 그냥 예. 자, 뭐가 다?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다음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뭐가 없고 뭣도 없어. 규정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진짜 뭐가 와서 닿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진짜 와서 다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파수라는 말도 맞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알아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awareness라고 이야기를 해 그냥. 근데 내용이 없어. 센세이션을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외다나가 센세이션이라고. 예, 자. 센세이션. 그 어웨이니스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센세이션이랑 어웨이니스랑 이커뮤니티 그 두 개의 축이 다 수레바퀴 그 법문에 그 한 번 할 때만 얘기하지 거의 1일부터 11차까지 센세이션 하고 그 외다나 그 하고 쌍카라 이 말 제말 쓰거든요. 그래. 예. 그거는 왜 그래? 자, 이제 고행카지는 고행카지의 수행을 굳이 말하면 느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 수행 전통이 고행카지의 이가 미얀마의 고행카지의 스승이라고 하는 우바킨. 우바킨? 예. 자, 어쨌든 그쪽이 일종의 느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쪽이야. 근데 사실 느낌 수행이라는 말도 엄밀히 하면은 맞지 않아. 사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이 아나파나 사티 쪽이야. 전부 그러니까 언니 저 물을 켜놨나? 차 마시려고 나는 수돗물 써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나파나 사티라고 하는 이 전통들이야. 그런 이제 윗바사나 전통들이 있는 테라와다 불교들이 전부 다. 그리고 미얀마는 그 수행 전통들이 사실은 뭐 그게 오래된 수행 전통이 아니라 옛날에는 전부 다 그냥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그람이었는데 사실 근대 들어서 바로 고행카지 스승이 있었던 그 당시 미얀마에 의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마시 수행센터 그리고 술룬 수행센터 그 다음에 이제 파욱 수행센터가 전부 다 사실은 이제 한 100년밖에 안 되는 전부 다 이런 쪽이야. 그런데 고행카지 그쪽 수행은 오히려 오래됐던 데라고 볼 수 있어. 술룬 쪽도 술룬하고 이 고행카 쪽에 그 우바킨 그쪽은 전부 다 느낌 수행이 비슷해가지고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어. 그러나 마시하고 세움이 이런 데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된 데야. 이 마시라고 하는 그 스님이 한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그 수행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100년밖에 안 된 거야.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아나파나 사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그 핵심이 바로 awareness and equanimity야. 이게 고행카의 말이 아니야.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라고 하는 수행을, 팔중도라는 수행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딱 그건 거야. 사티 앤 빠냐야. 사티와 빠냐가 함께하는 경우가 그거야. 사티가 awareness라는 거고, 빠냐가 바로 equanimity야. 그러면은 8정도에서 사티가 뭐예요? 정념이라고 하는 거지. 정념. 사티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삼마 사티라 그래. 정념을. 8정도에서 정념을. 사티가 정념. 사티를 념이라고 번역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빠냐는요? 빠냐는 것은 이제 지혜라는 것으로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른 견해 이쪽을 이제 이 지혜라고 해서 빠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제일 처음에 바른 지혜가 나와? 빠냐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사티도 바른 사티가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 나와.
그러나 그것이 8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로 8가지 측면을 설명한 것일 뿐이야. 그래서 바로 이 팔정의 삼마라고 하는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야. 삼마가 바로 빠냐야. 그러니까 삼마 사띠 이게 바로 정념이라는 것이 이게 팔정도에서 경험적으로는 가장 중심이야. 그게 온전한 경험 상태로 뭐라고 그러냐 삼마 사마디라고 그래. 그러니까 삼마 사마디라는 이 말은 좀 축복이야. 사마디를 삼매라고 번역하는 건데 그거는 삼마 사띠라는 그런 경험 상태가 온전하면은 삼마 사마디라고 그래. 자, 어쨌든 이 빠냐와 사띠와 빠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를 이걸 고행하는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awareness가 사띠고 equanimity가 바로 빠냐 현상이야. 빠냐 지혜로 인해서 빨리 얻으면 뭐라고 그러냐 우베카라고 그래. 우베카라고 하는 것은 빠냐로 인해서 분별이 없어서 붙잡음도 없고 밀침이 없어서 경험에 동료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로 우베카라고 그래. 그 평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어로 equanimity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고행하는 수행하는 기본 상태는 뭐라고 그래? awareness and equanimity야. 내용이 없어. 거기에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 이코노미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코노미티야. 내용이 있으면 봐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은 분별이 있어. 분별이 있으면은 그러면 다름이 있으면은 반드시 좋고 싫음이 있어. 옳고 그름이 있어. 맞고 틀림이 있어서 그런 마음의 동료가 있어. 그러면 이코노미티가 안 돼. 이코노미티가 왜 안 되는가? 이코노미티가 왜 되는가? 빠냐 때문에. 빠냐는 뭐야? 빠냐는 뭐야?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뭐야? 바로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경험 내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이해를 빠냐라 그래.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 없죠. 그러면 좋은 것, 싫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료가 없어. 없죠. 그러함을 이코노미티라 그래. 그렇죠. 그러한 경험 상태를. 네. 그러니까 수행한 경험 상태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외단화가 어디 있어? 외단화는 외단화는 어떻게 돼?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래서 좋지도 않고 안 좋은 또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느낌을 외단화라 그러잖아. 그냥 그러니까 거기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다음이 있어갖고 나온 생각 내용들을 뭐 다 외단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단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 이제 다시 그럼 그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고행카지는 일종의 느낌 수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경험이 어떻게 돼?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뭔가 느껴짐이야 기본적으로는. 봐봐, 또 뭐야 망막이 와 닿음이잖아. 망막의 경험이잖아. 고막의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고막의 일종의 현상적으로 하면 진동이야. 우리가 들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느껴짐이야. 그래서 우리 경험의 내용적인 시장을 느낌이라 그래. 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수는 착각이 없는 수는 수라고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용이 없어. 그렇죠. 그냥 느껴짐이라고 하는 그냥 감각이라고 하는 awareness야 내나. awareness란 그름이야. 그걸 우리 경험 중생들의 경험 현상으로 보면 뭔가 느껴짐이야. 근데 거기는 내용이 없는 느껴짐이야. 실제는. 그러니까 awareness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든 또는 내용 없이 그냥 뭔가 느껴진다는 감각이라고 하든 다른 말이 아니야. awareness와 감각은 같은 말이야. 근데 외다나 그래 버리면은 여기서 뭔가 느끼지는 내용으로 분별된 규정된 것을 외다나라고 그래. 느낌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벌써 분별된 거야. 생각대로는 규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벌써 수행이 아니야, 이런 상태는. 자, 그런데 왜 고행카가 이제 센세이션 그러냐?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삶이란 경험은 센스야. 그러니까, 자, 이 느껴짐이라는 거야. awareness라는 것의 우리의 경험 실제는 느껴짐이라는 거야. 느껴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wareness라는 말은 우리 현상적으로 감각이다라고 느껴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자, 그런데 중생들은 이 느껴짐이라는 경험을 내용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외다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상태야. 그렇죠. 그래서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뭐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거야. 내용 자체가 그거잖아요. 자, 예. 이때는 벌써 어긋난 거. 상이라고 하는 생각들하는 분별에 의해서 느낌이 상화된 거야. 그렇죠. 자, 바로 이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런 경험 상태야. 그럼 이제 수행하러 제일 처음 오는 사람은 중생들이 왔어. 그러면은 이 고행까지는 뭐라고 그러냐? 자, 센세이션에서 외다나라고 하는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의 느낌을 하는 건데, 자, 제일 처음에 중생들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착각되는데, 거기에서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는 외다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수행이 아니라, 그러할 때 바로 awareness and equanimity야 수행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은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는 이미 외다나가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외다나는 경험 상태는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건 중생의 경험 상태야. 그래서 고행카는 세상 사람들이 외다나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라는 경험 상태에서 그런 경험 상태일 때 수행하는 경험 상태는 awareness and equanimity야. 이런 경험 상태여야 수행이 되는 거야. 그래야 외다나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아픈 느낌, 어떻다는 느낌이 반가라고 하는, 즉 그렇게 경험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착각일 때 외다나가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이러한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경험되질 않아. 그런 경험은 없어. 그러함을 반가라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의문이 안 갔을 텐데, 거기서 또 반가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그런 게 사라지면서, 그건 이제 거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좀 생각되어지는데, 또 현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 반가냐면,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사라지면서 몸에 진동을 싹 느낀다. 온몸에 그러함을 반가한다. 미세한 떨림이 온몸에서 쫙 막힘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싹 사라져갖고 평정과 알아차림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현상적으로 그러함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고행카의 반가를 예. 가장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또 오해할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행카지가 이야기하는 반가는 우보그사의 이해로는 고행카지의 이해가 잘 됐는지 잘못된지는 잘 모르지만은, 자, 이런 거야. 부처님이 반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거야. 부처님이 반가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당연하지. 반가가 뭐야? 결국에는 사성제에 있어 멸성제를 멸이라고 하는 그걸 반가라 하는 거야. 자, 사성제 고진멸도할 때 멸이라고 하는 그게 반가야. 빨리 열어. 응? 멸이. 자, 그러면 왜 반가 해소를 갖다가 그런 거냐? 봐봐,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외다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경험 실제라고, 경험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느낌이 있어. 우울증해서 우울감. 이게 실제 같은 거야. 응?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아. 자, 생각 내용으로만 알아요. 자, 항상 우리가 우울증, 무슨 감, 좋은 느낌 할 때는 덩어리 같아. 응? 자, 우리가
잠 온다고 할 때 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여기 끈적끈적하게 막 뭐가 붙은 것 같아. 응? 뭔가 막 암 덩어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자, 이것은 생각대로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 덩어리 같아. 그래서 큰 덩어리가 암 덩어리. 또 막 우울하면 뭔가 우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덩어리 같아. 응? 자, 그런데 바로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면은 자, 고행카지가 이야기하는 awareness and equanimity라는 경험이 되면은 그런 덩어리 경험이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의 느낌이니까. 생각으로 분별된 느낌이니까. 생각으로 분별이 없으면 equanimity면은 자, equanimity라는 말은 생각들은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단화가 아니야. 응? 자, 그냥 센세이션이라는 센스라고 하는 센싱이라는 그냥 그람이야. 감각이라는 그람이야. 그러니까 센세이션과 외단화는 완전히 다른 거야. 센세이션이라는 것은 센스라는 것은 어웨어니스와 다른 말이 아니야. 그건 내용이 없어. 외단화는 내용적으로 분별된 거야. 그러니까 외단화는 느낌은 굉장히 거칠고 큰 느낌들이야. 그래서 중생들은 뭔가 막 덩어리들이야. 경험 상태가. 그러나 바로 이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즉 어떻게 보면 awareness and equanimity라는 할 때는 덩어리라는 경험이 없어. 즉 실제가 없단 말이야. 팔도 없고 몸도 없어. 몸이라 이렇게 경험되질 않아. 그렇죠. 응?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덩어리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온전해질수록 덩어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야. 덩어리로 느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라고 규정될 수 없는 그라고 제일 처음엔 거칠다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덩어리라는 것은 아예 없어. 경험에 몸도 없고 마음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이름 붙일 수 있는 단위가 없어. 그렇죠. 자, 이제 온전히 그렇게 된 것을 방가라 그러는 거야. 자, 그걸 갖다 멸성제라 그러는 거야. 자, 바로 그라함을 고진멸도할 때 멸성제라고 하는 멸이라는 그라함을 방가라 그러는데 고행카지가 그걸 오해되기 십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어떻게 보면 마치 외단하는 것이 실제처럼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소멸돼 간다라고. 자, 부처님은 어떤 그런 것이 실제가 이렇게 소멸해 가는 게 아니라 있다는 착각이 자각됨으로 해서 착각이 없으니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멸은 있다는 착각의 자각으로 있다는 것이 착각이 자각됨으로써 있다는 것은 아예 착각이었어. 그러니까 있다는 것이 그것이 소멸돼 가는 게 아니라 착각이 없어지는. 있다는 것은 착각이었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고행카지가 설명하면서 마치 그런 것이 실제였다가 이렇게 잘게 부서진다든가 해가지고 마치 없어지는 같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응? 그것은 착각이었어. 그러니까 착각이 자각돼서 착각이 없으면은 애초에 존재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어. 실제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어. 착각이었어. 착각이 자각됨으로써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아니겠대. 있는 게 아니니 괴로움이 없어. 그람을 멸이라고 얘기해. 멸성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람을 방가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가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관념적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지 관념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실상에 대해서는 이제 왔는데 그런 약간 무지 확실하지 않은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이해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태 같거든요. 약간 실상적으로는 이러함인데 그런 이제 거사님 때 아까도 뭐 그런 무지가 드러나듯이 그런 게 이제 착각 저는 확 자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실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그런 건 이제 더 수행을 하면 지혜로서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계속 그래서 저도 수행을 하는 거고 계속 감각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생각에 갔다가 다시 감각으로 가고 근데 그 빈도가 보면 전보다 지금 확실히 빨리 들어오긴 하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거는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해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머리로 되면 다 그렇게 관념화되는 거야.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관념화되는 거야. 바로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면은 그러하면 스스로 분명하게 돼 그냥. 그렇지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이러면은 전부 관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바로 관념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일어난 게 뭐 거기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니까 부처님이 뭐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생에 뭐 뭐였고 뭐 그리고 뭐 뭘 쌓으라고 하는데 뭐 보시하면 뭐가 쌓아져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뭐가 쌓인대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현상학적으로 연기돼 갖고선에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해갖고 뭐 물결 파도도 그것도 다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저것이 있고 뭐 그렇게 돼갖고 뭐 현상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날 때 어쨌거나 제 전에 부모님이 있었고 부모님 전에 할아버지 뭐 조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기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연기가 되다 보면 그 조상 때 일어난 현상학적으로 일어날 때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드러남을 전생이라고 하는 건가? 그런 좀 약간 의문이 일어났거든요. 그러할 수 있나? 봐요.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봐요. 뭔가 마음에 가장 우리 경험적으로 실제는 외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경험으로 외단하라는 거예요. 네. 자, 외단하는 것이 이제 또 인식적으로는 이걸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이지 않는 이게 이 느껴짐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외단하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면은 이걸 이제 산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냐? 생각, 상. 자, 외단하 그러니까 내가 산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단은 느낌에 대한 거고 산냐는 상을 산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느낌의 덩어리 외단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이제 몸이니, 자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쌌냐, 그쵸,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자, 이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우리 그런 것은 전부 다 착각이었을 때 그람이죠. 자,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그람에는 바로 이런 것이 전부 다 실제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확정돼 있고 고정돼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다고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덩어리가 없어. 자, 그것은 착각일 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착각 현상인 거예요. 바로 인식 내용들은 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라 경험 실제라고 하는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 뭔가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 그냥 형상이죠. 자,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식된 내용이에요. 인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라고 특징할 수 있는 일함이 없는 거예요. 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규정이 없으니 그렇다라고 규정된 게 없는 거예요. 가령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것에 잘 실감이 안 나고, 이렇게 보이는데 왜 없다라고 그래?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고사가 맨날 이런 예를 드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BBC 방송이라든가 CNN 방송, 영어 방송을 들으면,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뭐 사람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해서 단어도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으면은,
아 이게 음이 덩어리로 딱 드는 거예요. 응?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I'm a boy, I'm a boy, I'm a boy. 어머님 어때요? I'm a boy 하면 잘 들리나? I'm a boy 뭐라고 그랬어? 뭔 말이야? 어? 뭔 말이냐? 자 I'm a boy 그러지? 자 이것을 이제 I am a boy 그런 거야. 응?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 그냥 I'm a boy, I'm a boy, I'm a boy, I'm a boy. 응? 맞는 거 들리나? 응?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I'm a boy. 이게 사람 소리야 무슨 말이야? 근데 I 영사진 찾고 am 찾고 찾고 boy 찾고 난 다음에 들으면 아무나 I'm a boy에도 I am a boy로 들리네 이런 거야. 그러면 I am a boy로 들리는 것은 기의 경험이 아니라 해석 경험이야. 이런 영어 사고 이 경험에 의해서. 응? 자, 영어 공부를 해서 I am a boy이라고 인식된다고 해서 기의 경험이 달라졌나? 기의 경험은 여전히 응? I'm a boy, I'm a boy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와 똑같은 경험이야. 그렇죠. 예. 이 경험은 똑같아. 예. 그런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를 찾아보고 하면은 I'm a boy인데 I am a boy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아무리 빨라도 I am a boy로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I am a boy라는 것은 기의 경험이 아니라 생각이다 이 말이야. 생각 내용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분명한 것 같아. 응? 이건 I'm a boy 하면 이게 소리지 뭔지 그런데 I am a boy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말로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실제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인식 내용이 그런 같은 것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내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해갖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 내용이 달라진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I am a boy로 생각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게 뭐 사람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러니까.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건데 그러하면은 그 전에 사전을 찾아보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함이 드러나는 거지. 여기 I am a boy라는 생각 내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함이 없으면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돌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전에 이제 제 이때로 일어나서 그러한 경험이 거기에 있던 것이 그렇게 해갖고서는 지금의 그것이 들렸을 때 여기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예. 바로 그 소리가 생각의 인식 내용 같은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함이지 실제 경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럼 봐봐. 그다음에 또 들어봐봐. 예. 그러한 거라면은 예. 도대체 과거에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전생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생각 내용인데 생각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내용인데 그 생각 내용이라는 것도 이제 이것이 있음으로 이 생각 내용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방금 이거 아이면 보이라는 거를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 내용이 그렇게 알아지는 거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생각 내용이 이제 전생이 알아진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연기가 돼갖고서는 어떠한 조건이 됐을 때 그게 알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 내용적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생각 내용이고 실상은 알아짐이지 라는 생각이 바로 따라붙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생을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함이구나. 그렇지. 라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야?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생에 보니까 뭐 장군이었다. 유튜브에 보니까 예. 뭐 전현수 박사가 자기가 뭐 옛날에 뭐 성대했다가 뭐 또 뭐 뱀이었다가 뭐 또 뭐 그런 뭐였다가 뭐 근데 전현수 박사는 이제 저는 연기적으로 그게 이해가 됐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주체하는 연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있어서 그게 뭐 혼이 빠져나갔다 뭐 전 책을 읽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예. 말은 예. 중생들은 무지한 중생은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뭐였다 뭐 이런 말이 중생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 착각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인식되는 내용대로 이게 실제라고 착각하니까 당연히 어제 나도
그런 의지의 나로시 실제가 있어. 변했지만은. 그러니까 전생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착각인 사람들의 말이고 착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전생이니 어쩌니 이런 말은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실상이 아닌 게 아니고 생각 내용이니까. 근데 단지 이제 현상학적으로 그러함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 그런 말은 예, 봐봐. 예. 그렇게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누군가 그러면은 예. 야 그런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냐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음이야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우보고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어떻고 이런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이게 그 생각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제 전생 얘기를 뭐 부처님이 뭐 그랬다 고엔카지가 얘기를 하면서 왜 저런 말을 부처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은 보통 뭐 전생이란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고 뭐 내생이란 그런 뭐 해갖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쨌거나 얘기 딱 들으면 바로 생각 내용이라는 게 딱 감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 내용의 드러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근데 제가 생각을 이렇게 요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났는데 진짜 5만 가지 잡생각이 뭐든지 다 생각 내용이 잡생각이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막 순간순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경험했던 그런 현상적으로 경험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런 그때 이제 그때도 경험은 동일했지만 현상적으로 뭐 내가 초등학교 때 공 차고 뭐 죽을 뻔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생각 내용으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어째서 예. 뭐라고 그래? 근데 그런 게 그런 경험 그러니까 그런 현상적으로 아까 아이메모 뭐 보이나 찾아본다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그런 생각 내용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런 뭔가에 의해서 그런 생각 내용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도 그건 다 착각인 거잖아. 네. 실제 경험이 아닌 거잖아. 그런 이제 생각 내용이 이제 일어날 때는 그 착각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생 하면서 전생 체험을 했다는 거는 그런 이제 생각 내용의 드러남을 가지고 그러함을 가지고 이제 전에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은 어저께 일어났던 일도 전생이라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렇지. 예, 똑같은 그렇지. 이치잖아요. 예, 똑같은 이치라서 그러함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맨날 중생은 뭐야? 과거를 가지고 예. 과거 네가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데 미워하고 원망하잖아. 그건 우리는 중생의 일이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인식 내용으로서 실제 경험이 아닌 것을 착각하고 또 사람마다 과거의 경험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것으로서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지. 어제 네가 나한테 이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잊혀지지를 않아. 뭐 내가 평생 못 잊고 너를 죽을 때까지 갈굴 거야. 이게 다 뭐야? 그 생각 내용인데 그러면요 저희가 유식론이 그 현상에 대한 그 이론을 얘기한 건가요? 유식은 예. 자 부처님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예. 수행이라는 경험과 중생들의 예. 이 어떤 이런 현상 경험과 예. 그리고 그런 경험이 부처님 말씀한 경험 실제가 예. 어떠함인가 예. 그리고 경험 실제의 삶이 어떠함인가 예. 이걸 전부 다 이야기해 준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내용식으로 이야기해 준 게 유식이야. 중론은 그런 내용을 다 깨서 내용이 없는 경험 실제가 뭔가를 크게 초점 맞추는 게 중론이고 유식은 경험 내용 중심으로 경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자 중생들은 착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현상이 어떠함이고 그리고 우리 경험 실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이고 그러면 이제 착각 없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내용 없는 삶일 수는 없는 거잖아. 착각 없는 내용의 삶은 어떠함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유식이에요. 유식론이에요. 그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통째로 자 중생의 현상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처의 그 이제 부처는 현상이 아니지. 부처의 현과 중생은 드러난 대로 실제로 가는 거니까 현상이고 부처는 드러나서 내용이 있는 것 같아도 규정이 없어서 상이 아니니까 그냥 현이고. 자, 이러함의 경험 실제, 경험 사실이 어떠한가? 요것을 그 중간, 그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유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이고, 이런 내용을 다 깨서 다 실제가 아니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경험 사실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그것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을 깨는 것으로서 그러함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현상에도 현상이 벌어지는 분명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아까 IMO 보이를 보면서 그게 해석이 다르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그런 이치가 있잖아요. 현상적으로도 이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업보를 쌓는다 이런 말 많이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거사님도 그렇고 그런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업보를 쌓는다는 말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현상적으로 그게 현상적 이치로 어떻게 이해됐냐면은, 전에 만약에 그런 뭐랄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나 음악가의 그 조상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면, 선상학적으로 이 지금 명문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상학적으로. 그래서 중생들의 업이라는 것은 그러함이 어떻게 드러나? 다 생각 내용으로 드러나는 거야. 또 생각 내용대로 착각으로 인해서 좋고 싫어 믿고, 그러니까 괴롭고 괴롭지 않고 뭐 온통 그런 삶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은 다 착각의 삶인 거야. 근데 착각의 삶인데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중생의 얘기야. 수행자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 그거는 이제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는 왜 자꾸 그런데 수행자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 IMO 보이 거기에서 그 생각 내용이 바뀌듯이, 그러함을 이제 사람들은, 중생들은 뭐랄까 그런 업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뭐 전에 내가 다생에 뭘 그걸 쌓아가지고서는 여기서 현상학적으로 부자가 되고 뭐 그지가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온통 생각인 거야. 온통 생각의 내용대로는. 그런데 아까 IMO 보이처럼 그런 현상적으로 그런 게 전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지.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착각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환생이라고 하고 업부라고 하고 뭐 쌓아야 된다 그런 말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래도 그러면 다 착각일 뿐이라는 거야. 착각이죠, 다. 착각이 자꾸 더해진 것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전에는 이러함을 몰랐어요. 궁금하고 잘 뭐 했는데 뭐 왜 그러하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좀 저한테는 많이 조금 뭐랄까 알아지지 않던 게 갑자기 확 알아지니까,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고사님한테. 그러니 뭐 그것은 뭐 滅다 수행이 어떻고 뭐 보시가 어떻고 그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또 그것이 남에게 주고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냥 역시 중생들의 그런 착각의 그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느낀 게, 그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항상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자명하다고 느끼는데도, 거기에서 생각 내용은 내가 보시를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내야 되겠다. 자비로운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용이 막
막 올라오더라고요. 맞아, 그건 좋지. 예. 가령 가령 예를 들면은 뭐죠? 그런 수행처가 있어서 돈 없는 사람도 와서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야 좋은 일이지. 내가 꼭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령 괴로운 사람에 대한 연민심과 자비심의 드러남일 뿐인 거잖아.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의 복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나라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런 상이 없으면은 단지 기억으로 중생들은 그러하니, 중생들은 그러하니, 그렇게 괴로우니, 가령 자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가령 이런 수행처라든가 그런 데가 좀 시설도 좋고, 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령 뭐 돈 없는 사람도 가령 이 부담 없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시설이 그렇게 되고 자율보시로서 그렇게 운영되고 하는 그람에 대한 자비심이 우러나서 되어지는 거라면은 그야 훌륭한 일이지. 가령 내가 복을 쌓아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 욕심이지.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일 뿐이지. 응? 그러니까 맺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자비심을 바란다. 이게 맺다가 아니라 상이 없는, 자,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맺다라 그러는 거야. 응? 자, 부처님 그래서 사무량심 자비희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야? 무주상, 상이 없는 경험 상태, 즉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의도라는 마음을 자비희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자를 맺다라 그러는 거야. 자라고 하는 것을 맺다라, 빨리로 맺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보내, 이러면 이게 맺다가 아니라 수행도 아닌 거야. 그런 것은 상이고 욕심이고 또는 화인 거야. 아, 그것까지 이제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비를, 뭔가를, 자비스러운 마음? 그런 것도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아이메 보이를 본 것처럼 뭔가 그 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생각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걸로 뭐 저 같으면 이제 가는, 이게 맨날 하는 얘기가, 가는 이제 우물에 들어간 아이를 보면은 못 가게 막는 그런 예를, 자비사 그런 뭐 그런 걸로 예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에 그런 말을 안 듣고 뭐 반대로 뭔가 그건 자연적 현상으로 가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이야 라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냥 안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상에 빠짐이지. 사실은 뭐, 그러니까 네. 잡는다 잡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잡으면 그게 잡이고 안 잡으면은 잡이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그러함이 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함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네. 부처님이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말은 네. 가령 대상도 없고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일어나는 그런 그대로. 경험 상태의 예. 마음 상태, 예. 그러하면서 일어나는 의도라고 하는 그 드러남을 자비희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등님이 울컥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그 순간 상에 빠짐 아닌가? 자, 그러면 거기 와서 예. 정말 상이 없이 awareness and equanimity라고 하는 어떠한 상도 없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 아니면 거기 와서 오히려 이제 세상의 상이 아닌 수행이라고 하는 또 그런 상에 더 빠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는 좀 그런 생각은 안 났고, 저는 이제 기본적 뭐 이것도 관념인 것 같은데, 오늘 수행처에 가면 뭐 어느 거나 저는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뭐랄까 이 현상학적으로 뭔가가 이제 받았으면 그만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거는 관념이, 예. 전혀 세상적인 거지. 예, 관념이 있는 거 받은 있어가지고 만큼 준다. 예. 그거는 정말 세상적인 거지. 아니 그런 뭔가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IMV처럼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예. 이런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는 그런 이 받고 줌에 대한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준다도 없고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준다도 없는 거예요. 자, 그냥 이 상이 없는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보임에 따라서 들림에 따라서 과거에 일어난 생각이 알아짐에 따라서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져. 그러면은 봐봐. 근데 모든 그런 많은 예.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나? 새로 기존에 있는 상은 자각돼서 상이 아니게 되고 새로운 상이 생기지 않아야만 진정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을 저 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한다면은 점점 더 상이 드러나기가 어렵게 돼서 깨지기 어렵게 돼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생들의 상은 깨지기가 쉬운데 수행상은 깨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사상들은 정말 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은 가령 사이비가 전부 다 수행이다 또는 종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이비가 되지? 그렇죠. 그러면 더 위험해지지? 사실은 그와 같은 거야. 상이라는 것도 지금 바로 괴로움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금은 행복이다고 돼도 그것이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듯이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는 지금은 행복 같아도 결국 그만큼 나중에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행처럼 것이 세상에 이로운 것일까 이롭지 않는 것일까? 그렇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무지한 세상과. 예, 그렇죠. 그러면 어디다 보셔야 돼? 보시할 데가 없었죠. 명상만에 보셔야지. 명상만은 철저히 상을 깨잖아.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명상만에는 보시 안 하고 온통 그런 새로운 상을 주는 그런 데 보시를 해. 근데 무성님은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무성님도 그러 하잖아. 그러니 뭐 명상마을이 어떻게 되겠어. 아무님하고 이제 우보사는 손가락 빨고 쫄쫄 빨고 살아야지. 아무님. 그게 찾으세요? 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상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 이 무지한 중생의 세상에는 우보사와 아무님은 손가락 빨고 쫄쫄 빨고 살다가 죽어야지.